안녕하세요. 닥터 BTS 김준영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닥터 BTS. 자, 3중 음성 유방암, 앞서 저희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 다 설명드렸는데, 그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는 그 수용체가 두 개가 있다 했죠. ER, PR. 그래서 이 3중 음성 유방암은 ER, PR, 허투 이 세 가지가 모두 음성인 유방암을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유방암의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다른 호르몬 양성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에 비해서는 가장 비율이 좀 낮다, 빈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ER, PR 모두 음성이고 허투도 음성이기 때문에 항호르몬제 당연히 못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표적치료제도 못 쓸 거라서 다른 보조치료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도 다른 종류에 비해서는 훨씬 많고요. 보통 유방암이 뼈 전이가 많은데 얘는 특이하게 간이나 폐나 뇌나 이런 장기 전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 3년 내 재발률이 다른 I형에 비해서는 좀 높고요. 그리고 젊은 여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50대 미만이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또 브라카1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한 10에서 15%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 30대 여성에서는 최대 30%까지 3중 음성 유방암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젊은 여성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는 유방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 수술이야 앞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수술 없는 유방암은 없습니다. 수술은 당연히 시행을 하는데요. 다른 항호르몬제 그리고 표적치료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부득이하게 조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1cm가 넘어가면 림프절 전이가 하나도 없더라도 대부분은 항암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림프절 전이가 하나 이상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2cm가 넘어가면 2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2기 때부터는 선항암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0.5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유방암이고 림프절 전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항암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항암의 부작용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머리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항암은 머리가 안 빠지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탈모를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백혈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몸의 호중구 수치라는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주사를 좀 맞는 경우도 있고요. 항암을 하시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력이 떨어져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웬만하면 저희가 좀 피하고 싶은 치료지만, 이 3중 음성에서는 부득이하게 좀 많이 시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항암을 많이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항암 외에 다른 약제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는데요. 얘는 면역 항암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약이냐면 PD-1 억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PD-1 억제제는 PD-1 수용체를 차단을 해요. 그러면 PD-1 수용체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PD-L1이라는 얘가 이제 와서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PD-L1 양성 3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키트루다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암인데 내가 PD-L1 양성이다, 근데 한 기수가 2기나 3기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면 수술 전 선항암 때부터 키트루다를 건강보험으로 투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나라에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약도 역시 정맥 주사고요. 3주 간격으로 맞는 분도 있고 6주 간격으로 맞는 분도 있는데 대략 한 1년 정도 주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부작용은 얘는 면역 항암제다 보니까 과면역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 같은 면역 반응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도 또 면역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들은 특별히 또 쓰는 약이 있어요. 이때 파프 억제제인 림파자라는 약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약은 먹는 약이고요. 1년 정도 복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림파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내가 ER이 수용체가 굉장히 낮아요. 1%밖에 안 된다, 2%밖에 안 된다. 이분들이 과연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저희가 취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3중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ER이 11에서 10% 미만인 환자들을
ER 로우 포지티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사실 3중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행동은 3중 음성처럼 하거든요. 왜냐하면 ER 수용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항호르몬제에도 효과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ER 로우 포지티브 환자들은 이제 항호르몬제 요법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호르몬제 약을 쓰더라도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좀 써보자. 이렇게 좀 환자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마치 항암 치료도 3중 음성이 아니지만 3중 음성처럼 좀 강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3중 음성에 대해서 쭉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좀 이번 시간에도 요약을 해보면 3중 음성 유방암은 다른 유방암의 종류에 비해서 좀 공격적이고 재발률이 높아서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항호르몬제 요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도 안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재발률도 이제 초기 3년 재발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재발 여부를 계속 추적 관찰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5년 이후의 재발률은 다른 I형에 비해서 비슷하게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3중 음성 유방암이 진단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치료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BTS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